안녕하세요. 사랑니는 꼭 뽑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삼성서울병원 구강학 안면외과에서 사랑니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랑니라고 부르는 치아는 큰 어금니 중에 세 번째에 위치한 제3대구치를 말하는데요. 사랑니는 일반적인 어금니의 해부학적 형태와 달라서 사람마다 모양이나 크기, 맹출하는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사랑니를 발치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니가 썩은 경우인데요. 구강의 가장 안쪽에서 맹출하는 사랑니는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사진에서처럼 충치가 쉽게 생깁니다. 두 번째는 사랑니가 부분적으로 맹출되었을 때인데요. 이럴 경우 주변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붓고 고름과 통증을 동반하게 되므로 사랑니의 발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니가 턱뼈에 완전히 묻혀 있을 때 사랑니의 주변에 형성된 물혹이 주변 골을 흡수시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니가 그 앞 어금니인 제2대구치에 충치를 생기게 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맹출을 방해한다면 사랑니를 발치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랑니의 발치 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출혈이나 감염과 관련된 혈액학적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하는데요. 전신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해당 과 전문의와의 협진이 필요하고, 감기에 걸려 목이 붓고 침을 삼키기가 힘들다면 발치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발치 약 1시간 전에 미리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상태나 치아 상태에 따라 전신 마취를 한 다음 통원수술센터에서 발치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신 마취를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과용 CT 촬영으로 상악 사랑니 발치의 경우에는 사랑니와 상악동과의 관계를, 하악 사랑니 발치의 경우에는 사랑니와 하치조신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랑니의 발치 과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구강 내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는데요. 사랑니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뼈에 묻혀 있는 경우라면 먼저 잇몸을 절개해야 합니다. 치과용 핸드피스를 사용하여 치아 주변의 골을 최소한으로 삭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분할하여 발치하는데요. 발치 후 필요하다면 지혈을 위해 콜라겐 재료를 넣고 봉합하게 됩니다. 사랑니를 발치하면 가장 걱정되시는 것이 합병증일 텐데요. 합병증의 첫 번째 증상은 발치 후의 출혈입니다. 소량의 출혈이 하루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요. 발치 부위에서 피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치유 반응이므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2-3일 정도는 진통제를 먹어도 둔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입을 벌리기가 어렵고 턱 근육이나 귀까지 아픈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치 자리에 음식물이 함입되면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염증이 생겨 좋지 않은 맛이 나거나 구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종입니다. 2-3일간의 부종이 가장 심하며 이후에 감염 증상이 없다면 점점 가라앉게 되는데요. 부종이 심한 만큼 통증이 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치조신경이 손상되며 생기는 아랫입술이나 턱 끝부분의 감각 이상입니다. 아래 사랑니와 근접한 하치조신경은 아래 치아와 아랫입술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인데요.
이 조직이 손상되면 마취가 풀리지 않은 듯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니로 인해 인접한 앞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다면 사랑니를 발치한 다음 신경치료나 충치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사랑니를 발치한 다음 앞 어금니의 뒤쪽 치근이 노출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시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치 부위가 상악동과 연결되는 상악동 천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얼굴뼈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부릅니다. 위턱뼈에 있는 사랑니는 이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발치를 하게 되면 이곳에 천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인을 통해 이 부위를 막는 치료가 병행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치를 한 뒤에 코를 세게 풀거나 담배를 피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행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발치를 하고 나면 이후의 치유 과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발치를 한 직후는 발치를 한 부위에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것을 혈병이라 부릅니다. 혈병이 잘 유지되어야 콜라겐 및 섬유화를 거친 잇몸뼈가 형성되는데요. 발치 후 2주 정도면 발치 부위가 거의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뼈와 살이 완전히 차는 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잇몸을 봉합한 실은 통상 발치 후 일주일 뒤에 제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니 발치 후에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치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혈입니다. 지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가 물려주는 거즈를 발치 부위에 정확하고 강하게 압박하여 물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피가 계속 날 수 있습니다. 피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과 피를 뱉어보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구강 내에 압력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거즈로 압박한 이후 나오는 침과 피는 모두 삼키시기 바랍니다. 발치를 한 부위의 주변은 붓거나 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해주면 좋은데요. 얼굴에 얼음팩을 너무 오래 대고 있으면 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3분간 찜질하고 1분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발치 후 최소 3일간은 발치 부위 주변의 칫솔질을 피하고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가볍게 가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다른 치아는 발치 부위가 닿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칫솔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가 입안에 고일 정도로 멈추지 않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 숨을 쉬기가 곤란하거나 고열과 갑작스러운 부종, 농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이 영상이 환자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